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직업상담사 2급 노동관계법규 여러분들과 앞으로 같이 공부하게 된 허용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강의 소개를 좀 해볼 건데 이게 이제 5번째 과목 노동관계법규잖아요. 노동관계법규. 그래서 이제 관계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 말은 이제 한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총 이제 12개의 법령 정확하게 얘기하면 12개의 법령과 그 다음에 헌법상의 이제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근로에 대한 권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할 건데 오늘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물론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리갈 마인드라 그러죠. 법적 사고를 좀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이제 보편적인 수준에서 좀 이제 법을 공부하는 노동관계 법규를 공부하는 그런 특징이나 아니면 이제 출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노동법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노동법 들어보셨죠? 노동법. 노동법이라는 단일의 법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법 중에 우리가 무슨 뭐 민법, 형법 이런 법을 얘기하잖아요. 민법이라는 법은 있잖아요. 딱 단일의 법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형법이라는 법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법들, 민사소송법, 뭐 형사소송법 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단일의 이런 법이 있는 게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노동법이라는 이런 딱 노동법이라고 명칭이 된 단일의 법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의 체계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문법의 체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혹은 법의 효력순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법의 체계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규를 처음 공부하는 스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법의 체계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의 체계는 자, 헌법, 그러니까 가장 이제 효력 순위를 높은 순위를 이렇게 따져보면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은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헌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법의 체계를 통상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무슨 법 이런 얘기 했었죠. 무슨 법, 뭐 민법, 형법, 기타 무슨 소송법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법 그게 다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상담사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노동관계 법규가 지금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법률과 명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뒤에 무슨 법 요렇게 혹은 무슨 법률 요렇게 끝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좀 이제 구체화시킨 게 바로 이 무슨 법 시행령 시행 규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이 제정을 한다 그래서 대통령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건 총리령, 부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공부하게 돼 가면서 되게 별게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이 있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제 여기까지인 거고 이 조례하고 규칙은 자치법규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게 되는 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알아두시는 건 좋죠. 그래서 조례하고 규칙은 이제 이거는 지방의회에서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건데 그
지방자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할게요. 그래서 노동법이라고 할 때는 헌법상에 규정된 노동 내지 근로와 관련된 여러 헌법 규정들 및 이 노동 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근로 관계라든가 집단적인 노동 관계를 다루고 있는 이런 법률과 명령, 그래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노동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된 노동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법 규정 체계상 우리가 공부하면서 주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유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유의사항. 공부하면서 뭐에 이제 중점을 두고 봐야 되냐면 법 규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했던 여러 과목들은 이제 약간의 좀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나만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나의 어떤 이해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내용 그대로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유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한다와 할 수 있다. 규정 내용에 있어서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규정 내용에 있어서 뭐뭐 한다와 혹은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이걸 이제 당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당위적이다 혹은 당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당위적인 규정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 임의적인 거죠.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 규정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뭐뭐 해야 한다는지 혹은 하여야만 한다는지 뭐뭐 할 수 있다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숫자. 자, 이게 지금 요것만 잘 제가 오늘 그 강의송만 잘 이해하셔도 법 공부하는 게 굉장히 많이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숫자. 예를 들면은 뭐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이의제기는 뭐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숫자들 있죠. 이런 거를 유의해야 됩니다. 이런 숫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숫자가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주체가 있어요. 주체. 주체하고 관련된 거. 여기 이렇게 누구누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주체.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노동관계법규다 보니까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주체들. 아니면 이게 뒤에 나올 수도 있죠. 어떠한 내용은 어디에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주체하고 관련된 거. 그래서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예를 들면은 뒷부분에 들어가면 무슨 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지방노동위원회가 되는지 뭐 중앙노동위원회가 되는지 이런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잘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푸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뭘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네 번째로 제재하고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제재. 예를 들면 어떤 벌금이 부과되는 게 있어요. 벌금이 부과된다든가 아니면 뭐 징역이 부과된다든가 아니면 뭐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뭐 징역 몇 년이고 벌금 몇백만 원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앞으로 이 내용을 토대로 실무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실무에 나가시거나 혹은 직업 상담사로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실무에 나가서는 굉장히 아주 그 무섭게 작용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내용 외적인 거지만 이 노동관계법규는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물론 이제 근로자이실 수도 있고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근로자일 수 있고 노동자일 수 있잖아요. 그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다 적용되는 걸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노동관계법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과목이죠. 그러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과목입니다. 그런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공부하신다면 굉장히 고득점 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공부 방법을 다 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 있죠? 학습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 책에 있죠? 이 책에. 요 책에. 그래서 요 체계를 기억을 해서 요 체계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러한 규정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특징을 파악하고 숫자 들어가는 거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요 주체 관련된 거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제재하고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자, 그것을 이제 교재를 보면서 저랑 같이 천천히 하나씩 논리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게 바로 그게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좀 반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론 학습이 끝나면 이제 퀴즈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렇게 정석을 밟아 나가는 게 바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뭐 특별하게 따로 있는 게 아니겠죠. 항상 늘 정석이 있는 겁니다. 정석.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의 소개는 좀 짧고 굵게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저랑 같이 이 과정을 이렇게 쭉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 그리고 좀 흥미를 갖고, 그다음에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학습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